자, 6월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2점, 3점짜리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4점 주요 문제, 그리고 킬러문항 3문제까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제 1번부터 2점, 3점짜리 1번부터 뭐 간단한 문제지.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에 2분의 1 제곱을 할 거니까 이렇게 지어지면 곱하기 5 할 거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2번.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극한은 그 동차식인 경우에 분모와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따르니까 여기는 1차항의 개수가 9고 여기는 루트 9n제곱이니까 얘 9가 3으로 나갈 테고 n제곱은 n으로 나갈 테니까 얘도 어쨌든 3n 이렇게 출발하는 1차식인 거지. 따라서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최고차항의 개수비에 따라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자, 합집합의 원소가 지금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1, 2, 3, 4, 5, 7, 9가 되는데 그럼 A하고 B에 합쳐져 있는 게 1, 2, 3, 4, 5, 7, 9가 다 있어야 되는데 1, 2, 3, 5, 7, 9가 빠져있네. 따라서 A는 9가 되어야 합니다. 역시 2점짜리입니다. 그지? 다음에 4점짜리네. 3점짜리. 자, F1은 함수값을 구하는 거니까 X가 1일 때 Y값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버스가 있으면 얘는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어.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K라고 한다면 원함수는 K, 3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Y가 3일 때 무슨 값을 찾고 있는 거야? X 값을 찾고 있는 거야. F1이 이제 읽을 때 X가 1일 때 함수값 Y를 찾는 것처럼 인버스는 무슨 얘기냐면 Y가 3일 때 무슨 값을 찾는 거야? X 값을 찾는다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Y가 3일 때 X 값은 얘도 2가 돼야 되겠네. 따라서 2 더하기 2 하면 4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5번. 자, 절대값이 2라는 말은 일단 절대값이 2라는 말은 플러스 마이너스 2를 얘기하는 거니까 x가 6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2를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집합 P는 조건, 그러니까 이제 진리집합으로 쓰게 되면 원소가 2하고 6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려면 P가 Q의 무슨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Q는 몇 이상이래. Q가 몇 이상이라는 건 A 이상이래. 이렇게. 근데 그럼 P가 더 작은 집합이 돼야 되니까 2하고 6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2하고 6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A가 결국 2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주둥이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걸리는 거지. 근데 A가 2가 되더라도 얘는 2 이상이니까 2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집합 P를 포함할 수 있겠네. 따라서 부등식은 이렇게 결정이 될 테고, 따라서 A는 2 이하니까 A의 최대값은 2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 6번. 자, 지금 여집합의 교집합이 나와 있는데 여집합의 교집합은 차집합이지. 따라서 얘는 비차집합 A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집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 비차집합 A의 확률이 3분의 2이고 합집합은 4분의 3이니까 이걸 다 더하면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나는 뭘 구할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확률을 구할 거니까 결국은 전체 A 합집합 B 4분의 3에서 뭘 빼면 되는 거야? 3분의 2를 빼면 되겠네. 이렇게 통분하고 12분의 9 빼기 8 따라서 12분의 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정답이 1번입니다. 다음에 7번. 자, 뭐 간단한 문제네. 마이너스 1로 가는 무슨 극한? 우극한. x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기준 오른쪽에 있는 선 보고 하는 거야. 선이 y값 뭐를 향해 가고 있어? 0을 향해 가고 있네. 다음에 1로 가는 자극한, x가 1로 가는 자극한, 1을 기준으로 왼쪽 선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y값 2를 향해 가고 있지. 그래서 0 더하기 2 하면 2번이 정답이 돼야 됩니다. 8번. 자, 로그 5의 11을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일단 밑을 맞추는 게 문제야. 밑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는 밑이 여기는 2고 여기는 5고 여기는 5인데 여기 5가 있는 거에 착안을 하면 밑을 5로 맞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기 로그 5의 2라고 쓰면 로그 2의 5와 로그 5의 역수관계니까 얘가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얘하고 얘를 가지고 얘를 바꿀 거니까 11을 소인수분해 하면 되겠네. 11을 소인수분해를 하면 로그 5의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되는데 곱하기는 덧셈으로 쓸 수 있으니까 로그 5의
2의 제곱, 2의 제곱, 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더하기 로그 5에 뭐라고 쓰는 거야? 3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따라서 얘가 a분의 1이니까 이 앞부분은 a분의 2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고, 뒤에는 얘가 b니까 a분의 2 플러스 b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9번. 뭐 특이한 점화식인데 어쨌든 이 뭐 점화식이 지금 다항식 FN이 나와 있으니까 뭐 이게 축처대입법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겠지만, 지금 더 착안해야 되는 건 여기 몇 번째 항까지만 구하면 되니까 5번째 항까지만 보지. 이 수열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규칙을 찾아가는 거니까 점화식에 나오면 크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n에다가 1, 2, 3 이 정도 집어넣어서 a가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를 찾아내면 좋은 것 같아. 근데 5니까 몇 개만 집어넣으면 4개만 집어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거 뭐 시간 걸리는 문제도 아니야. 그냥 뭐 어떤 규칙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차근차근 1, 2, 3, 4 이렇게 대입해서 5번째 항을 찾아버리면 끝이 나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n에다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a2는 a2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1, a1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a2 빼기 1이 2의 1제곱 2가 돼야 되지. 이렇게. 따라서 a2는 얼마가 돼야 돼? a는 3이 돼야 돼. 일단 다음 이제 n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을 거야.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a 3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1 곱하기 a가 얼마였지? 3이었네. 얘가 2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거니까 2의 제곱 4. 따라서 a 3은 얼마가 돼야 돼? a 3은 1이 돼야 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만 더 하면 끝이 나는 거지. 자, 그럼 이제 n에다가 2까지 대입했으니까 이번에 n에다 3을 대입하면 a 3을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A3 이렇게 되겠지? A3이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이제 3 집어넣고 있으니까 얘가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A4는 얼마가 돼야 돼? A4는 9가 돼야 되겠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하는 거 보면 얘가 규칙이 어떤 규칙인지조차 찾고 있지 않잖아. 그냥 얘 5번째까지 대입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럼 이제 n에다가 마지막으로 4를 대입하면 A5, 4를 대입하면 얘는 플러스 1이 되고 A4 더하기 A4, A4가 9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4를 대입하면 16이니까 9가 넘어가면 되니까 A5는 7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답을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러니까 점화식이 나오면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해서 이제 수열들이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이 9번 문제처럼 여기 일반항 구해야 되는 숫자가 크지 않은 경우에 5번째 항 이 정도 구하는 경우에는 그냥 대입해서 이게 어떤 규칙을 찾지 못하도록, 지금 숫자를 쓰게 되면 1하고 그 다음에 3하고 다시 1, 9, 7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얘가 어떤 규칙인지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만 나는 몇 번째만 찾으면 되니까 5번째만 찾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 2, 3, 4 이 정도 대입하면 얘가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9번 문제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점화식이 나오면 n에다 1, 2, 3을 대입해서 어떤 규칙으로 가는지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인 거지. 10번. 자, 이제 확률 문제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보니까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여사건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여사건. 반대되는 애. 그럼 적어도 한 개의 반대말은 모두 아니다야. 그럼 모두 검은공이 아니니까 검은공이 아닌 건 여기서는 지금은 이제 흰공밖에 없지. 따라서 모두 흰공일 확률을 구하면 돼. 반대되는 사건으로. 자, 문제 다시 처음부터 검은공이 3개, 흰공이 4개, 7개의 공이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그럼 때 앞에서 전체 경우수를 찾아야 되니까 7개의 경우 중에서 3개의 공을 꺼낸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수 7 컨비네이션 3. 다음에 내가 보는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이니까 모두 흰 공일 확률을 찾을까? 흰 공이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서 흰 공 3개를 다 뽑아야 된다고. 지금 요 확률을 구할 거야. 7, 6, 5 밑에 3, 2, 1 위에는 4, 3, 2 밑에 3, 2, 1 그럼 3, 2, 1은 약분돼서 사라지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을 하고 35분의 4. 그럼 모두 흰 공일 확률이 35분의 4니까 그거의 여사건인 적어도 한 개가 검은 공일 확률은 1에서 35분의 4를 빼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답은 35분의 31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 정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다음 11번. 11번.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일단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1번 문제는 일단 요 표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급수가 여기는 이제 무한대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이야.
이 2는 사실상 별로 의미는 없어.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할 때 무슨 값을 묻고 있지? 극한값을 묻고 있지.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를 물으면 이 2자를 사용해서 시그마 AN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나서 거기다 대입해야 돼. 근데 지금은 급수가 수렴할 때 급수에 대한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극한값을 묻고 있잖아. 그럼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맨 마지막에 0을 향해 가지 못하면 어떤 작은 숫자더라도 무한대로 더해보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려면 극한값은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지금처럼 봐봐. 시그마는 이제 급수를 얘기하는 거지. 상황이 이렇게 기억해야 돼. 급수가 수렴할 때 뭐를 물으면 극한값을 물으면 극한값이 0이 되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급수가 뭔가에 수렴을 하려면 이 시그마를 리미트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극한으로 바꿔버리면 여기 숫자에 상관없이 얘가 0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문제는 극한값이 주어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리미트가 없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따라서 넘어가면 이 AN이 뭐에 수렴해야 되니까 3에 수렴해야 되니까 리미트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을 물으면 앞에를 리미트로 바꾸는 대신에 이렇게 리미트로 바꾸는 대신에 저 답이 뭐에 수렴해야 된다고? 0에 수렴을 해야 한다고. 따라서 3이 넘어가고 2가 넘어가면 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야? an은 2분의 3이 되어야 되는 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얘를 r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분의 3. 다음에 얘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아니면 뭐 어떤 상황인지 여기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극한인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얘네들이 0을 향해 가니까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수렴을 하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분모의 최고 차이는 r의 n제곱으로 나눠버리면 분자에 r이 2개가 더 있으면 얘는 r제곱에 수렴하게 되지. 그리고 r이 1일 때는 1 대입해서 0에 수렴하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음수 양수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서 뭐 발산을 하는지 진동을 하는지 뭐 이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r이 얼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공비가 1보다 크니까 나는 뭐에 수렴할 거야? r제곱에 수렴을 할 거야. 따라서 r이 2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4분의 9 이와 같이 답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만나는 점에 관한 거는 연립방 형식으로 푸는 문제인데 얘도 I고 얘도 I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어떤 식이 나올 텐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2차식 같은 경우에는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 만나는 점의 개수니까.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대다수의 문제는 3차 함수가 나오건 4차 함수가 나오건 유리함수가 나오건 뭐 이렇게 무리함수가 나오건 간에 이런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으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자신감 갖고 그리면 돼. X축의 방향으로 어느 만큼? 5만큼.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조금 다른 색깔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을 이렇게 했어. 그리고 여기 값이 양수니까 이쪽하고 이쪽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다만 3, 4분면이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뭐 궁금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비교적 자세히 그리려면 X절편이나 Y절편 같은 거 하나 찾아주면 돼. 그럼 지금 X절편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X절편, 이 그래프가 X축의 방향 K만큼 평이 돼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X절편을 찾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럼 X절편을 찾으면 Y에다 0을 집어넣을 거니까 X가 2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3, 6이니까 약분하면 여기 3이 돼야 될 거야. 3이 되면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돼서 0이 되겠네. 따라서 여기가 3이 돼야 되지.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가게끔 그려야 되니까 1사분면과 3사분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유리함수를 그린 거야. 난 얘를 그릴 건데 얘는 요런 그래프니까 제가 어떤 상황인지 잘 살펴봐야 돼. 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린다면 몇 군데서 만나겠지? 두 군데서 만나겠지.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날 거야. 지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하면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게 되지. 그럼 어디까지가 두 점에서 만납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K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 값이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요 점까지만 이렇게 하나, 두 개에서 만나고 그 다음부터 이쪽으로 K가
폐홍 이동한 쪽이 3보다 커지게 되면 여기는 한 군데만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따라서 그 K 값이 3 이하가 되어야 하는 거지. K의 최대값은 3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X 절편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살짝 고민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13번. 자, 서로 다른 조식은 알파, 베타가 나왔으니까 나는 뭐 근거계수의 관계를 해야 되겠지.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돼야 되고, n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4n-4 이렇게 a분의 c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런 자연수 조건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방정식을 풀 때 문자가 3개가 되면 식도 3개가 돼야 되고 2개가 되면 2개가 되어야 되는데,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있어. 그럼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으니까 이런 자연수나 저런 조건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야. 그런 걸 이제 답이 여러 개여서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뭐 그 중에서 이걸 다 만족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 아니면 뭐 딱 맞아서 3개씩 이렇게 딱 맞아서 문제 풀었으면 쉬운 문제고.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3점짜리라 딱 맞는 건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식이 2개가 있고, 식이 하나 더 있어. 여기 식이 하나 더 나와 있네. 얘가 서로대로 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앙을 해야 되니까 얘의 2배가 베타 플러스 1이랑 같아야 되지. 이렇게. 그럼 이 문제는 문자가 알파, 베타, n까지 3개고 식이 3개니까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뭘 하는 거냐면 글자 숫자를 줄여가는 거야. 가감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문자 숫자를 줄여가야 돼. 근데 지금 보니까 베타가 뭐가 되지? 여기 정리해 보니까 2α-1이 되니까 여기 베타에다 2α-1을 대입해서 베타라는 글자를 없앨 거야. 그럼 여기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는 거니까 3α-1이 되겠네. 그지? 얘가 n이 돼야 되니까 얘가 첫 번째. 여기다도 베타가 있으니까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더니 여기다 알파를 하나 더 곱하면 되니까 2α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얘가 뭐가 돼야 돼?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야 돼. 마찬가지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는 2차식, 여기는 1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야 되는 연립방정식이 맞지만 어쨌든 글자 숫자를 줄여가는 거야. n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따라서 집어넣어서 정리를 했더니 그러니까 3α-1인데 4까지 하면 3α-5가 되겠네. 이렇게. 그지? 이제 알파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됐어? 2차 방정식이 됐다고 이제 풀면 돼. 2α 제곱 마이너스 12α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3α 넘어가서 마이너스 20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0. 뭐 얘를 인수분해하는 상황인 거야. 따라서 2α 그 다음에 알파 13이 돼야 되니까 4하고 5가 되겠네요. 이렇게 8하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알파는 얼마 또는 알파는 2분의 5 또는 알파는 4가 답이 되어야 되는데 알파가 2분의 5가 되면 n이 자연수가 아닌 거지. 이렇게 답이 두 쌍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자연수가 아니니까 저 자연수 조건 답 둘 중에 하나를 버리라고 나온 거네. 알파는 2분의 5가 아닙니다. 알파가 4가 되면 4를 집어넣으면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 n은 11. 내가 구하는 n값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22번 9 컨비네이션 7은 9 컨비네이션 2로 계산을 하고 9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1 따라서 답은 36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23번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 이동했다는 말은 X 자리에 X 빼기 4를 대입하는 거지. Y축의 방향으로 평이 이동이 없네요. 이렇게 얘가 뭐를 2,a를 지난다. 함수에서 지난다는 말은 무조건 대입하는 거. X에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2 23번 다시 X축의 방향이 아니고 어느 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이 이동한 거네. 그럼 Y자리에 Y 빼기 4를 대입을 해야 되고 뭐 정리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뭐 정리해봐야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 순서상은 뭐 하는 거야? 대입하는 거야. Y에다 A, X에다 2를 대입해야 되니까 대입해서 4였지 4 이렇게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5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다음 24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지금 이 값을 묻고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항 2라고 나와 있고 얘는 AR의 제곱이고 AO는 AR이 몇 제곱이니까
4제곱이니까 약분하면 r제곱이 9라는 얘기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양수라고 나와있어 3이란 얘기네. 뭐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몇 개 안 되니까 2, 그 다음에 3 곱해서 가는 거야 6, 18, 그 다음에 3 곱하면 54 이렇게 얘네들을 더하는 거네요. 60, 20 그래서 더하면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80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고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리고 거꾸로 가는 거는 적분이고 이쪽 방향이 미분, 이쪽 반대 방향은 적분. 그럼 t는 3일 때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2번 하라는 얘기지. 한 번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6이 되고 그럼 2'을 구해야 되니까 2'을 구하면 6t 마이너스 10이고 내가 구하는 건 t가 3일 때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t에서 3을 집어넣으면 정답은 18 빼기 10 이렇게 해서 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